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후반 부분은 송광인 사회자님께 맡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는데. 예. 예,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의 송광인 교수입니다. 일단 토론자분들은 아까 우리 소개를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소개는 안 드리고요. 오늘 용역을 맡은 우리 우석대학교의 은명훈 교수님이 일단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토론자분들의 간단한 토론을 듣고 또 다시 플로우에 오늘 보신 여기 나오신 우리 지난 국민들의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을 일단 듣고 다시 토론자 분들이 하고 일단 특히 이제 용역을 우석대학 은명 교수님 신임 교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질문이 우리 이제 은명 교수님한테 가겠지만 모든 것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게 관광 개발이냐 보존이냐 항상 이게 지금까지 계속 어떤 우리 진안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냐 보존이냐 개발을 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할 것인가 어디까지 친환경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쟁점은 크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산의 이제 종합적인 진안군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계획 또 이번에 용역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행정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오늘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공통 분모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회가 어떻게 보면 갈등을 다시 하는 것보다 뭔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내렸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일단 순서는 우리 이정열 원장님부터 간단하게 토론을 순서대로 하시고 일단 토론자의 토론이 끝나면 그리고 대답을 간단히 듣고 또 정정해서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8월 7일자로 부기면장으로 간 이정열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토론자로 선정된 이유부터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공공시설 사업소장을 하는 과정에서 스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파를 직영을 하다가 민간 위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 사업소의 업무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 사업소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전임 군수님한테 제가 할 일이 없으니 면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었어요. 야, 일이 없으면 이름을 찾으면 되지 뭐 면회로 나가려고 하냐 일을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것이 공공시설 사업소를 지역개발 사업소로 바꾸고 아까 주제 발표에서도 얘기하셨듯이 북부 쪽에 여러 부서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 사업소에서 본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업무 분장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2012년 7월 3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딱 1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그때 북부 쪽에 관련된 것들을 모으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다시 이제 전략산업과로 갔는데요. 제가 계획안을 입안을 하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했었냐면 아까 최경 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이산이라고 하는 도립공원이 면적이 25만 평방키로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반나절 거리, 1시간 거리로 이 관광지라고 하는 데를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또 거기다 갔다가 이 집단시설지구라 하고 하는 단지가
너무나 마이산하고 접근돼 있어서 보고 싶은 마이산을 못 보고 하는 것을 보게 하자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산 도립공원 내에 있는 기존의 집단 시설지구든 뭐든 마이산 도립공원 밖으로 빼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현재 북부 쪽에 개발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마이산 도립공원 거기 아닙니다. 도립공원 밖에다 지금 하고 있고, 또 주차장을 내려서 관광객들이 내려서 저쪽 마이산을 오르는 길을 현재는 계곡길로 돼 있어서 제가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단 시설주구,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 와서 내리는 주차장과 이것을 마이산 똥구멍에다 갖다 놔서 마이산을 못 보고 간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밑에다 이제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가면서 마이산을 보게 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레한우가 있는데 우레한우의 앞에 보면 지금 미로체험공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그 산이 또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로공을 조성하면서 그 산을 우를 날려서 쳐내보자. 그러면 마이산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일 것이다. 해서 그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더 내려야 올리는 부분은 이제 별도 사업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이산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런 것이 뭐냐면 당초에 마이산에 너무나 접근되어 있던 시설들을 밖에 빼서 기존에 있던 시설은 원래도 복원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저는 그때 시작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군수님께서도 그 관광자원 차원에서 마이산 부분이 대두됐어요. 근데 군수님께서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마이산을 개발하고 어디를 관광지를 조성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마이산이 각 지역에서 외부에서 보는 방향마다 특이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그 주변에 있는 산에 포토존을 만든달지 이렇게 해서 마이산을 정말로 여러 방향에서 봐서 여러 모습을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남부든 북부든 마이산 도립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을 저는 밖으로 빼내서 마이산 도립공원은 도립공원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기타 상거래를 하는 집단 시설주랄지 또 관광객들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마이산 밖에 쪽으로 빼서 앞으로 마이산 개발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한승우 전북 녹색연합 사무처장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북 녹색연합의 한승우입니다. 아까 소개 받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진안 출신이라서 진안에 대해서는 좀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요. 토론하기 전에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오늘 전주에서 진안을 오는데 제가 모래제 길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옛날부터 이 지역에 사셨던 분들은 그 길을 잘 아실 거고 그 길을 이용하신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간하면 진안 올 때, 현재 전주 살고 있는데요. 진안 올 때 웬간하면 모래제 길을 이용을 합니다. 오늘 오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 모래제 길에 메탈세콰이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약 큰 나무들이 약 800m 정도밖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메타세퀘 길이 잘 가꾸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진안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진안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명품 파크웨이라고 하는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지역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몇몇 이렇게 모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주차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어떤 주민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컨테이너 집 같은 거를 들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게 길지 않은 길이었습니다만 메타세퀘이어 길이 담양이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긴 길은 아니었죠.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웠던 길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메타세퀘이어 길 한 200m 정도 안쪽에다가 지나에서 가다 보면 200m 안쪽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담양과 다른 게 뭐냐면 담양의 메타세퀘이어 길은 주변에 뭐 논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인공적인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세퀘이어 큰 나무들이 줄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름다운 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진화는 메타세퀘이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런 지역에 비해서 주변에 아무런 인위적인 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산이 있고 논이 있고 내지는 옆에 조경용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시설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의 길이었는데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훼손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런 길에 그런 제가 생각하는 관광이랄까 생태 관광이랄까요? 이런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세퀘이어 길을 만들기까지는 그 길이 형성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아마 30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이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약 30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길인데 순식간에 몇몇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 경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날려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마이산에도 똑같이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산 굉장히 신비스러운 산이고 때로는 아름다운 경관, 멀리서 바라보는 경관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마이산 안에 많은 시설을 하면서 마이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경관, 신비감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부터 마이산에 대한 새로운 변화 내지는 비전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좀 들어가 보면 은민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마이산을 설명하면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사회 이런 거 배웠습니다만 노령산맥이 있고 소백산맥이 있는 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어디를 지나가는 건지 생각해보면 어디를 지나가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소백산맥이 대략 지산 쪽으로 간다는 건 대충 이해합니다만 노령산맥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이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이산이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중간에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걸 저 발목 잡자고 투입 잡고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마이산은 우리나라 고유의 산줄기 체계에 따라서 호남정맥 내지는 금남 호남정맥의 주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도 제대로 못하는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간쯤에 어디 있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마이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황 파악에서는 그런 것들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눈이 좀 노안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북부 지역에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것도 있고요. 진안역사박물관, 마이동공원, 유희시설, 그다음에 미로공원, 마이산 디저트, 식물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오랜만에 지난주 일요일 날 이 토론회 때문에 마이산 북부 지역을 갔습니다. 아마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주로 남부 쪽을 많이 이용하고 북부 쪽은 올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북부 쪽을 갔는데 가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들은 자풀만 자라고 있는 거의 황폐화된 황무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습들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갈 때는 이런 논이 있었거나 뭐 아무튼 그런 특별한 시설이 없었던 걸로 알고 농경 그 마을 앞에 그 논 앞에 마을이 있었거나 이 정도의 시골의 풍경이었다고 한다면 상가는 그 위쪽에 있는 상가만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가는 길이 농촌 풍경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면 농촌 풍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시설로서 상가가 쭉 질병이 들어선 것도 아니고 완전히 황폐화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일단은 은민경 교수님께서 주역의 비전을 마이산의 비전을 에코 힐링, 이제 신비 체험 뭐 이런 쪽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하게 제가 보기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목표로는 아마 머무르는 관광을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이나 목표는 잘 세우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 외에 사업 내용 보면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남부 쪽에는 뭐 타병제 수변데크, 수변 산책로, 우회 산책로, 주차장 확대, 테마공원, 인공폭포, 테마 산책로, 무빙워크 뭐 이런 것들을 주요한 사업 내용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부 쪽에는 생태복원, 상가와 현재 있는 상가와 주차장 모듈 생태복원하겠다. 내지는 물길하고 숲길을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힐링 캠프촌, 숲속 캠프촌, 생태청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생태 복원을 북부 지역을 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좀 먼저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제가 던져보면 이런 사업 계획들 지금 새롭게 은민경 교수님께서 사업 계획을 잡으셨는데 기존의 상황과 다르게 과연 현재 제시하는 사업들이 머무르는 관광으로 바꿀 만한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캠핑촌 하나 정도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캠핑촌에서 아무래도 캠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룻밤 묵거나 며칠 묵는 거기 때문에 캠핑촌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머무르는 관광의 주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외에는 제가 봐서는 머무르는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력계 관광 계획을 유인할 수 있는 확인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아니면 기존 시설과 다르게 새롭게 유인할 수 있는 게 뭐 인공폭포, 테마공원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질문을 좀 던져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나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일단 북부 주차장의 생태복원, 즉 숲과 물길을 복원하겠다는 계획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 산책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 황토길이나 내지는 지압길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 이런 게 대표적인 실패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처음 도입할 때는 깨끗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변 산책로가 있는데 우회 산책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천을 따라서 제가 봐서는 주요하게 데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 알고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남부 쪽에 있는 타병제에서부터 내지는 탑사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산이 기본적으로 돌산이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머금고 있지 않은 산입니다. 평시에 물이 거의 없고 하천도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또다시 데크를 만들어서 물론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생태를 개선하거나 적절한 사업인가, 하천을 살리는 사업인가라고 봤을 때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사업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봐서는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타병제 수변 데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병제에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탑사로 올라오다 면 타병제 오른쪽으로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가 있는데 계획을 보면 반대쪽 산 밑에다가 데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산책로가 좁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산책로가. 그 지역의 산책로는 좁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테마 산책로라고 해서 황토기 또 만들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산 밑에다가 데크를 수변 데크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산책로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호수와 산과의 풍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해할 수 있다. 자연적인 풍광을 저해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가고 인공지능 시설들이 들어가면 더 안 좋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관상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때문에 반대하고요. 그리고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좀 면밀하게 따져서 정말 할지 말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공폭포 문제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인공폭포가 필요한지 도움이 되는지 내지는 기술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됩니다. 공간이라든가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내지는 어떻게 물을 끌어올릴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따져본 다음에 과연 타당한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테마공원 아까 얘기했던 탑사키나 그 다음에 엽고드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했는데 탑사키 공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좀 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이 탑을 한번 쌓으면 한번 타면 다음에 또 오는 사람이 그 공원에 관리하는 사람이 다 허물었다가 그럼 다음 사람이 또 싸고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지 잘 방안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한번 쌓아놓으면 허물기도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천지탑이나 탑들이 있는데 그런 탑을 똑같이 또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고 엽고드름 같은 경우에 진안이나 이런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겨울철이라고 매년 일어나는 것도 아닐 테고 아주 추울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관광으로서 체험으로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들고요. 남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 부분 역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천이 굉장히 좁고 수량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남부 주차장 확대 문제는 일시적인 수요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벚꽃 축제를 한다든가 벚꽃이 많이 필 때 아마일 겁니다. 그 한 철을 위해서 남주차장 꼭 주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또 하나 문제는 남부 쪽에 있는 도로를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아시겠지만 그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만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먼 곳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부터 공원까지는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혼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결돼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북부 캠핑장과 생태체험장은 기본적으로 방향이나 구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전반적인 제 판단과 더불어서 제가 비판만 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환경운동을 많이 했고 오래 했고 또 진안 지역의 출신이다 보니까 진안 오면서 저는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시민운동 하면 당연히 반대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안에 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메타세콰이어 길도 분명히 저는 행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도 다시 철거했으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철거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을 마을 안쪽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주차장이나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메타세콰이어 길 안에다 두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을 앞에 넓은 공터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밭이 또 있고 했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쉼터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하면 지역 주민들도 좋고 메타사이클 살리려고 하는 길인데 메타사이클 길을 아니다 굳이 만들어서 길도 죽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단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일단 마이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걸 누구나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산은 생태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관이나 지질, 신비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산관이 여러 가지 역사나 설화 내지는 지난해 마을 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마을로서 오래된 마을 내지는 산촌 마을로서 지난 이미지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살려서 저는 기본적으로 마이산과 주변 마을을 연계한 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산 주변에 바로 남부 쪽에 입구에 보면 동천 마을이 있고 은천 마을이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반월 마을이 있고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강정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면 소재지가 있고 그리고 원현장 마을 돌아서 그리고 지난 읍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권역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1, 2년 안에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권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하겠다라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메타세카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규모 문제도 해결하고 머무르는 관광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마이산의 생태와 경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마이산 안에다 뭘 넣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이산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 그래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은 지하고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 추진해도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방식에서 안의 개발보다는 마이산으로 가는 길에 신비감이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방식의 사업 계획들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세 번째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 토목이나 개발 방식보다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문화단체, 주민들 협력하는 방식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제안하면 지금 마이돈 공원화 사업을 진화에 살고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식당 하나 만들었고 주변을 공원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표적인 특산품 중에 하나가 지난 흑돼지인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흑돼지 키우고 살았죠. 그래서 당연히 지난해 특산품 중에 하나가 흑돼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전 그곳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지난해 마령면에 구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마령면 읍면 소재지죠. 거의 황폐화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그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곳에 특화된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굳이 마이산 밑에 만들어서 마이산도 죽이고 결국은 상가도 망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변 마을도 살리고 마이산도 살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천마을, 은천마을, 반원마을, 원현장마을, 강정마을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을숲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숲은 지난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생태 문화 유산입니다. 마을숲이라는 게 어디 곳이나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고 또 특이하게 지난해 많이 있고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태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합한 생태문화 유산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관리하면 충분히
진안의 메리트로서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숲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플로어 질문을 받겠는데요. 아까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코멘트보다는 자기 소개 간단히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의문사항, 질문사항, 제안사항을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진행을 위해서 좀 도움을 그렇게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예. 예, 오늘 이렇게 오셔서 애들 많이 있으십니다. 먼저 저는 지난 마이산 북부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식당과 숙소를 운영하는 박덕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북부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지구 밖으로 이렇게 내리는 작업이 1차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집단시설지구에 있는 10여 분이 밑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진안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이 상가 주민들은 과연 그런 계획을 갖고 남쪽과 북쪽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그런 마이산의 신비성을 가진 그런 공원으로 발돋움을 하겠느냐. 그래서 밑에 지금 홍삼스파 일대로 상가가 이주를 했을 때 과연 이쪽 북쪽에서 마이산을 구경하고 이쪽 북쪽에 상가가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으로 과연 남쪽의 여러 가지 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주변 시설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마이산의 신비성을 살린 그런 것들이 균형 발전에 같은 그런 게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북부 집단시설지구에 장사하시는 분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이산은 지금 단점이 신비성이나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관광지든지 대개 보면 이렇게 흥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이산은 단점이 물이 없습니다. 자연을 살리면서도 뭔가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발을 담그고 이렇게 청계천처럼 다시 이런 게 될 수 있는 인위적이지만은 친자연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이 북부 지구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많은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부 쪽에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마이산 주변은 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북부 쪽 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물 확보 부분입니다. 현재 신발월제라고 하는 저수지를 4대강 사업과 연관해서 3배 정도 규모를 높였습니다. 근데 당초 신발월제 물이 농사 짓는 용이었는데 농사 짓는데 거의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3배로 이걸 확장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수장공사에 저희들이 이제 협의한 결과 하루에 한 2,600톤, 평균 하루에 2,600톤 정도의 물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공문으로 회답을 해줬어요. 하루에 2,678톤을 줄 수 있다는 회답이 와서 이 물을 어떻게 마이산에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던 중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수터에서 넘어오는 그러니까 배수구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자연유화식으로 현재 북부 쪽과 그쪽에 표고차가 20m 정도 됩니다. 그럼 자연유화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안천과 이 사양천에 합쳐지는 지금 마이파출소 뒤쪽 거기서 물을 받아서 펌핑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쪽 배수구에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실제 여기 밑에보다 한 3배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유화시기 때문에 운영비는 덜 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공사 기간도 이제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 밑에 마이파출소 뒤에다 할 경우는 실제 사업비가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전기요금이
한 2, 3천만 원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돼서 현재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마이파출소 뒤에다가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사양제 위에 물땅굴 쪽까지 물을 올려서 거기서 다시 흘려보내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 2,600톤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때는 뭐 한 4천, 5천 톤도 더 가능하기 때문에 물 확보 부분은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 거의 공사가 한 60% 이상 진행됐을 겁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저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전에 그 지역개발 사업소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 인사 관련해서 용돈 면장으로 한 박태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명성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는 그 보존과 경관으로 평가했다고 보지만 지금은 직접 들어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어렵다면 하는데 그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등소평이 황산에 갔다가 이 아름다운 강산을 나 혼자 볼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황산 개발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중국인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더라도 개발은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산을 갈 때 보면 일부 몇 사람 등산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 일반인이나 장애인 이런 노약자들은 많은 산을 보고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걸 보더라도 많이 사는 남부와 북부가 상당히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노약자나 이런 장애인이나 일반 시민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약간의 편의라서 개발은 훼손은 안 하더라도 올라가는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나 계단 부위나 이런 데다가 올라가는 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내려오는 데는 중국에서 보면은 기계 설치가 아닌 기존에 있는 배수로에다가 U자형 돌을 이렇게 깔아서 내려올 때는 누구나 거기를 타면은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우리 마이산도 남부와 북부를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보존도 하면서 개발도 하면서 많은 청소년이나 노약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회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요. 한승우 패널님이 제안하신 그 마이산 북부 진입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산 올라가는 길에 4차선으로 있어서 너무 험해서 들어가는 그 길이 남쪽은 모든 분위기를 느끼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북쪽 같은 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메타스케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열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또 다른, 저기 선생님 저쪽에 계시네요. 저는 상전면에 사는 이래임입니다. 오늘 토론 보면서 좀 정리하기가 더 힘들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론부터 강론까지 다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지속 가능한 개발, 적어도 생태복원이라는 표현도 쓰시는 걸 봤습니다. 그건 아주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진화는 아까 기조 슬라이드 발제하신 분 말씀대로 자연 환경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화는 그거 이상 더 큰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전제를 깔고, 전 여러 나라들 이렇게 관광지를 좀 돌아보면은, 이렇게 마이산 같은 마이산 하나만 이렇게 개발하는 데는 뭐 없습니다, 별로.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서 광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소위 하드 개발과 소프트 개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양쪽이 동시에 존중되고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마이산 온 사람이 내년에도 또 오고 그 다음에도 또 오고 그런데 하드만 건설하면은 한 번 보면은 두 번 뭐 볼 것 있을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가령 한 예를 들면 그 말레이시아 말라카궁이라고 하는 거, 말라카궁 가보면은 500년 전 포르투갈의 이제 그 군함인데 그거 하나 그냥 한 30분 보면 다 보는 거예요. 뭐 고깃배 많은 거. 그런데 거기에 그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서 마케팅을 하는데 이 실크 아주 좋은 마케팅을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그 볼거리가 있어서 그 통계를 제가 그 물어보니까 그 평균 그거 없을 때 마케팅 없을 때는 250만 정도가 왔는데 지금 한 700만이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건 뭐 일본 메이지무라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패키지로 이렇게 묶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안 마이산도 이 패키지로 묶어서 광역적으로 그것이 이제 물론 재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군수님 임기 중에 뭘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10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길게 들여놓고 재정적인 받침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관광 산업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진안이 좀 이제 그 재정 자립도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농촌 체험이라는 것은 자연환경 체험과 농촌 문화 체험과 농사 체험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아주 체험 학교도 운영할 수 있죠. 체험 학교식으로 운영해서 전국에 있는 그 학교 그 다음에 뭐 가족 뭐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수백만이 이제 그 학교에 들어와서 2박 3일, 3박 4일 뭐 이제 이런 일정들 이렇게 해서 직접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고 여기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을 아무리 잘 꾸미놓으면은 그 뭐 대도시에 큰 도시에 뭐 그저 백화점 따라가겠어요? 누가 그 재래시장 잘 차린 것 보고 재래시장 드나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의 아주 본연의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서 난장판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좀 분위기를 갖고 진안의 농산물도 여기 와서 청정 농산물 그야말로 유기농 농산물을 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요. 재래시장도 만들고 그 마을 만들기라든지 아까 마을 숲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 좀 그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구태의연하고 아주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 발표하신 그 주민들의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축하하고 경사가 난 그런 마을 축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개발을 해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로 묶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마이산을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그 큰 틀을 이렇게 짜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전라북도 지사께서 얼마 전에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라북도가 제일 목표가 관광입니다.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많은 산업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관광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주 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그 시군에 이런 패키지로 묶어서
전북의 관광지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찾아들도록 하겠다. 이런 그 계획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이산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전라북도의 지금 관광 산업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 사업과 또 우리 마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패키지로 묶어나가는 이런 관광 산업, 체험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시장 마케팅 뭐 이런 거 등등 이렇게 통틀어서 묶어서 하고 그 용역도 어떤 한 전문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좀 팀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용역도 좀 이렇게 해서요. 적어도 종합적인 그런 발표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초안이 되면은 이런 토론회에서 정말 아주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죠. 이제 뭐 이 자리에서 강론까지는 너무 이제 성급한 얘기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큰 틀을 짜는 그런 어떤 마이산 개발 계획. 그러면서도 아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 정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우리가 개발해가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에 깔고 한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개발이 되겠지 않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군수님 임기에 4년 동안에 다 그냥 완성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졸속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10년, 15년 하더라도 좋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아까 말씀대로 죄송한데 사람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질문이나 코멘트나 일단 사항은 3분 이내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YMCA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만이라고 합니다. 용역 관점에 대한 것만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하는 관점을 보면 옛날 전통 방식의 관광 관점입니다. 시설 지어놓으면 사람이 온다. 그런데 체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체류는 생태관광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이때면 프로그램 없이는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관점 하나 좀 갖고서 다시 용역에 대한 흐름을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관광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는 천지탑하고 마이산 신비성 느끼려고 오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래시장하고 어디하고 연계해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윤주호 토론자님 참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관광객이 누구냐, 마이산을 누가 찾느냐라고 하는 흐름이고 체류형이라고 한다면 목적성이 있는 관광객일 겁니다. 그 목적성, 그것은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이면에 관광벨트와 다시 말하면 마이산은 마을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마이산을 중심으로 마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은천마을부터 시작해서 원현장마을, 그 다음에 마령, 진안은 그 한가운데 마이산이 있습니다. 관점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관광 별도화하는 형태, 각 마을마다 특색 있게 마을 만들기를 이뤄내면 그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을을 찾을 거고 목적 가진 사람은 잠을 잘 겁니다. 또 밥도 먹을 겁니다.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요런 걸 자전거 그다음에 교통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평지가 아니면 자전거 타기 싫어합니다. 걷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은천마을 넘어가는 고갯마루가 있습니다. 요게 산맥을 끊어놓고 있거든요. 지나는 산맥을 너무 많이 끊어놓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에 쇠말뚝 하나 박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지나는 산맥을 너무 많이 끊어놓아 있고 그것을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원도 그냥 어접전하게 그냥 턴을 조그만하게, 이건 복원이라 말할 수 없겠죠. 은천마을 넘어가는 그 고개도 복원을 해야 됩니다. 좀 밑으로 확 깎아서 마이산 그 근동 마을을 평지, 다시 말하면 숲행이 좀 맞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자전거 타기 편합니다. 또 그 둘레로 제가 차를 돌아보면 30km 나옵니다. 그 30km 차 운행하면 됩니다. 굳이 남부 마이산, 북부 마이산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앞전에 한순우
토론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걷게 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관광객이 자고 간다는 거죠. 차 타고 산 밑에까지 가는 사람은 절대 자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는 그 용역 지금이라도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진지한 토론과 연구, 그냥 11시에 모여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9시에 모여서 12시에 밥 먹고 또 1시부터 다시 저녁 6시까지 토론하고 그래서 나오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TF팀 구성도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YMCA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역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일단 통틀어서 나중에 그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기 또 다른 예, 지난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왔고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때 당시에 마이산 포럼인가? 거기에서 논의가 됐을 때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도 마이산 개발과 관련된 계획이 그때도 수립됐을 때 4차선 북쪽에 4차선 개발 계획이 있었고 또 곤도라 시설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안마이봉 쪽으로 해서 삥 둘러서 곤도라 시설 계획도 있었고 또 청소년 유소스테이라는 거를 북부 지역의 상가 바로 뒤쪽에다가 짓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토론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건도라하고 유소스텔은 짓질 않았습니다만 이제 4차선 공사가 돼버렸는데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이산에 가깝게 시설들을 많이 들여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차장이든 어떤 시설들이든 바깥으로 많이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이행이 안 되고 이제 요즘에 다시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멀리서 봤을 때 마이산을 그 형태를 보고 찾아가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신비스러움을 갖고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 차를 가지고 근접 다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산에 관광하는 사람들이 잠깐 왔다가 또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걸 꼭 좀 염두를 했으면 좋겠고 다른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주의 한옥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저는 지금 전주역을 통해서 청소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쪽에 오는 사람들을 마이산 쪽으로 진안 쪽으로 올 수 있는 차량 같은 것들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철도청하고도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 어떤 관광에 어떤 대중교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다면 이쪽으로 좀 끌어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아까 보건 얘기를 하셨다시피 호남 금남정맥이 지금 여기 진안 읍내에서 원현장 마을로 넘어가는 산 고개가 넘어가면 이제 섬진강권역이 되고 이쪽은 진안 읍내 쪽은 이제 금강권역이 아니십니까? 금강 수계가 되는데 그런 지역을 복원하는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저는 이 마이산권역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또 다른 개발을 근접해서 많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현재 훼손된 부분이 어떤 건가를 먼저 찾고 그걸 복원하는 쪽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관심들을 끄는 이런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 진안은 여기 행정에서 오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어떻든 상당히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장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이산만 가지고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아까 누차하고 다른 분도 얘기했다시피 크게 보면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까지 둘러볼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안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갔을 때 택배로 이걸 주문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까지를 완비를 해줘야 마이산에서 온 사람이 그냥 마이산만 들려다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관광까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유후인의 그 일본의 사례가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참 좋은 그 관광 어떤 그 사업으로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그런 쪽에 연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열어놓고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수원 사례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원에 도시계획을 하는데요. 수원 시민 500명을 불러놓고 큰 그 홀에서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그거를 토론해서 그걸 종합 발표하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역 사람들끼리 계속 토론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 1박 2일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생각들,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놓고 토론하고 거기서 모아진 것들을 다시 전체 토론에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선택해서 진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아까 중장기 계획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한다면 이 마이산과 관련된 이 내용이 상당히 잘 그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게 전체가 참여해서